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보다도 당장 더위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여름이었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항상 여름이면 더위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독서가 추천되곤 하는데요. 여름 휴가 동안 대통령이나 유명인들이 읽었다는 도서가 서점가에서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추천한 책들은 왜 그렇게 어렵기만 할까요? 사실 저는 평상시 편하게 책을 잡을 수 있는 점심시간이나 요즘처럼 여름의 낮더위를 다스려야 할 때면 늘 소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책도 우리나라 소설 문학의 스펙트럼을 부단히 확장해온 작가 김영하의 신작을 들고 왔는데요. 김영하 작가는 요즘 TV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익숙하지만 그보다는 영화 살인의 추억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원작자로 워낙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스테디셀러시죠. 개인적으로는 작가님의 소설보다는 산문집 여행의 이유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요. 단순히 여행에 대한 기록이 아닌 여행 속에 담긴 이야기나 철학을 역시나 싶을 정도로 쉽게 녹여내린 글에 감탄하며 읽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만약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즉 그림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들. 그러나 잃고 나면 매우 고통스러워지는 것들. 그 그림자를 소중히 여겨라. 하지만 만약 그것을 잃었다면,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영혼까지 팔아야 한다면 남은 운명은 방랑자가 되는 것뿐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면 굳이 그림자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네, 김영하 작가의 산문집 여행의 이유 속에 담긴 이 단문의 여운은 오늘 여러분과의 산책 중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산책할 작별 인사는 김영하 작가가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 9년 만에 내놓는 신작 장편이고요. 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 로마의 초기 황제이자 자성록의 저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짤막한 문장 하나가 여러분을 마중 나와 있습니다.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가 너를 잊게 될 것이다. 네, 누군가 3,000년을, 3만 년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단지 현재의 삶을 잃는 것뿐 가장 긴 삶도 가장 짧은 삶도 결과는 같다고 주장한 초기 스토아 철학 사상을 지닌 로마의 황제글이 이 소설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 하늘을 바라보는 외로운 소년이 지켜야 할 약속, 작별 인사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잠깐 들어보실게요. 그녀는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인간이든 휴머노이드든 간에 모두 하나로 연결되고 궁극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정신으로 통합된다고 생각했다. 선인은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주의 모든 물질은 대부분의 시간을 절대적 무와 진공의 상태에서 보내지만 아주 잠시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어 우주 정신과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여겼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의식이 살아있는 지금, 각성하여 살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 각성은 세상의 만연한 고통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인식은 세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개의 의식이 찰나의 삶 동안 그렇게 정진할 때
그것의 총합인 우주 정신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그 무렵 선희가 만트라처럼 외우던 말은 이것이었다. 우주는 생명을 만들고 생명은 의식을 창조하고 의식은 영속하는 거야. 그걸 믿어야 해. 그래야 다음 생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거야.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네, 복제인간인 선희가 휴머노이드인 철이에게 말해주는 그녀의 사생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영혼은 창조하고 정신은 반응한다고 하죠. 영혼은 자신의 지혜로 지금 순간에 겪는 체험이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체험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프리센트, 즉 미리 보내준 체험이 바로 현재 프레젠트인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신이 주신 프레젠트, 곧 선물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선희가 말한 각성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자각이라 할 수 있는데요. awareness, 즉 자각이란 자기 속에 새겨진 전체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는 체험이죠. 개별 측면이 자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차츰 남들 모두를 의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엔 남이란 없다는 것, 모두가 하나임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선희는 각성이 고통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고통이 용납되는 건 우리가 남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남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선희가 말한 각성의 시작이라면 선희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본문 일부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나의 의식이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즐기던 것들에 흥미를 잃어갔다. 더 이상 소설을 읽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필멸하는 인간들을 위한 송가였다. 생의 유한성이라는 배음이 깔려있지 않다면 감동도 감흥도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야기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수백 배, 수천 배로 증폭시켜주는 놀라운 장치로 살 수 있었던 삶을 상상 속에서 살아보게 해주었다. 그러니 필멸하지 않을 나로서는 점점 흥미가 떨어졌던 것이다. 네, 주인공 철이의 의식이 자신의 몸을 떠나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인데요. 이미 영생의 삶을 선택한 선지자 달마의 설득에도 결국 철이는 영생과 필멸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갑니다. 가능하면 자신과의 인연들 사이에서 많은 추억을 남기려고 노력하죠. 오즈의 마법사의 허수아비가 인간들은 참으로 번거롭겠다고 불평했던 바로 그것들이 그에게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피곤한 몸으로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이 되면 새롭고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죠. 철이의 선택과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제게 주어진 소소한 삶에 만족치 못하고 다른 이의 삶을 쳐다보던 저를 반성하는데요. 그래요. 자신이 살지 못하는 삶을 아쉬워하기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삶이 아니죠.
후회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지 못한 삶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영생의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삶에서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래도 난 살고 싶을까요? 네, 살고 싶습니다. 한때 제가 만족치 못했던 그 삶 속에도 물론 흐린 날도 있었고 폭풍우가 몰아친 밤도 있었지만 나비의 날개 무늬처럼 다채롭고 화려한 시절도 있었으며 제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느낀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찾아낼 선물이 많으니 잘 적응하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니까요. 작가의 말대로 봄꽃이 피는 것을 보고 벌써 작별을 염려할 때, 다정한 것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날을 떠올릴 때, 내가 기계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그럴 때 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에 가 있지 않고 바로 여기, 현재에 있죠. 그렇게 나를 현재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 영원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라.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